저는 대구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진짜 또 대구 찐 투자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길바닥에서 자기소개를 제가 부탁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네. 누구신지. 저는 대구에서 부동산 강의도 하고 투자도 하고 먹고 사는 휘파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는 만촌 3동이라고 대구에서 이제 아주 좋은 동네 그리고 비싼 동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만촌 3동입니다. 범어동까지는 사실 익숙하거든요, 저한테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만촌하면 사실 조금 어딜까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그러니까 느낌일까? 외지인분들은 이제 범어동까지는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대구에서 1등이니까. 근데 만촌동은 아무래도 이제 외지인분들이 좀 덜 익숙한, 좀 여기가 왜 비싸? 이런 동네? 그러니까 이제 울산으로 치면 뭐 신정동의 몬스라이 파크, 아니면 뭐 남구 봉선동에 가면 여기가 왜 비싸지? 이런 동네. 뭐랄까, 외지인들이 봤을 때 여기가 그만큼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동네인데 막상 이제 짚고 넘어가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구역도 좀 있고요. 네. 현재 대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네네. 그린코아? 네, 에듀파크. 네, 에듀파크. 이게 이제 지금 대장이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만촌 3동에서는 얘가 지금 1등이고요. 실거래가가 14억 한 5천 중반선에서 이제 실거래가가 찍혔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요번에 9월 달에 9억 8천까지 좀 찍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꽤 많이 떨어졌네. 지금 분위기가 조금 놀랬던 그런 분위기고 네. 아마 이제 만촌 3동은 좀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9억 8천까지 찍히긴 했지만 근데 사실 거래가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그래도 일단은 매매가가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좋은. 이게 왜 15억이죠? 그 만촌 3동은 지도상을 이렇게 보시면 만촌 3동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대구에서 1등 고등학교가 경신고등학교, 그다음 대륜고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신고등학교가 저기 범어사동에 있고요. 범어사동에 있고 대륜고등학교가 여기 만촌 3동 안에 있거든요. 만촌 3동 안에 대륜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학교가 초, 중, 고를 논스톱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1군 학급지가 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근데 여기 만촌동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기가 이제 만촌 자이르네라고 요번에 이게 사실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대구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는데 이제 아마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좀 미분양이 된, 안타깝지만 미분양이 된, 하지만 좋은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미분양이? 네, 지금도 미분양인데 그럴 만한 게 지금 이게 만촌 자이르네가 지금 그 후분양이거든요. 좀 특이하게 후분양인데 지금 분양가가 확장비랑 해서 한 12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84 기준? 네. 국경 기준 12억인데 12억에 후분양제면 당장 2월 달에 입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투자금이 이제 대출이 30, 이제 앞전에 이제 조정제 이제 이번에 풀렸지만 30%에 이제 계약금 10% 나머지 잔금을 쳐야 되니까 투자금 좀 꽤 많이 7억 정도 들어가는 7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7, 8억. 이제 조금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실거주분들은 지금 기회예요, 사실. 근데 조금 왜냐면 얘가 아까 전에 지금 9억 8천 실거래가가 찍혔다고 했잖아요. 이제 12억이니까 약간 좀 그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뭐 실거주 입장에서. 그렇죠. 실거주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된. 완전 새거. 이거는 그럼 요거는 몇 이제 19년식에 9억 10억대 금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2억대 신축. 사실 9억대는 힘들고요.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 11억 정도 생각하시면. 그러면 요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모르겠다. 지금 이제 만촌 자이르네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어떤 식으로 갔냐면 이제 잔금 2억 5천을 2년 동안 잔금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5억 5천 정도가 있으면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이제 금액이 된 거죠. 그래도 이게 지금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면, 명의가 있다면, 실거주가 있다면, 한다면 괜찮게 보는. 사요? 돈이 없어가지고. 좋은 입지인 건 맞네, 그러면. 확실하죠. 좋은 입지는 확실하고 이제 다들 이제 사고 싶다. 근데 안타깝다. 이런 이제 단지이기도 하죠. 이제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애가 있어서 왔다면 논스톱으로 초, 중고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게 봅니다. 두 단지를 비교했을 때 특장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린코어와 장점은 자이르네. 이제 자이르네의 장점은 아무래도 좀 더 신축이라는 거. 새거. 완전 새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일 신축이 될 거니까 아마도 좋은 거지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제 대형 평수가 아무래도 수성구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뭐랄까 이제 좀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형 평수를 찾는 분들이 좀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일대에 대형 평수들이 뭐 에듀파크도 마찬가지고 대형 평수들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 평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아, 요거는 매입 방식 하는 거예요. 매입 방식. 왼쪽은 지주택, 저쪽 수성 3위 구역은 재개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주택은 입지가 좋네요. 아, 그럼요. 좋죠. 입지가 좋은데? 원래 입지가 좋은데 지주택을 하잖아.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수성 3이고 이게 자기가 들어오고 얘가 지금 마지막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지주택이 됐든 아니면 진짜 재개발이 민영사업이 됐든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아마 아주 좋은. 만약에 이렇게 4개 단지가 우러지면 그러니까요. 아마도 정말 좋아지는 그런 동네가 되겠죠. 참고로 오늘은 광고가 아닙니다. 대구 사람으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실거주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뭔가 상업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보이는 대로변의 아파트, 저기 상가주택들이 평당 한 4천에서 5천. 일단은 매물도 없거니와 사고 싶어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매입하려고 했던 게 이제 평당 4,300에 끊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좀 부러졌지만 그 정도로 이쪽에 이제 부러졌다는 건 빠그라졌다는 얘기죠? 빠그러졌다는 거. 왜 빠그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이 안 맞아서요? 왜냐하면 뒷땅과 앞땅에 사실 뒷땅이 맹지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뒷땅 이제 주인분은 뒷땅까지 앞땅 가격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뒷땅은 맹지니까 같은 땅이라도 같이 이제 붙어 있는 땅이라도 앞뒤 땅이 붙어 있어도 이제 평균치를 내려고 하는 거. 여기 진짜 상가 빠글빠글하네. 갑자기 다르게 보이죠, 막. 뭐 상가가.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데? 대로변 쪽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이르네, 그다음에 에듀파크, 그다음 수성 3이고요. 해와지구 이제 지주택까지 만약에 다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지금도 이게 항아리 상권이거든요. 지금도 항아리 상권인데 만약 들어온다면 상가 주택이 물론 수성 3위 구역도 상가가 단지 내 상가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상가 주택들 있죠. 얘네들이 아마 상가로서의 가치가 월등하게 높아지. 지금도 비싸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가 1,000만 원대였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3천? 물건도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업한 게 4,300 정도 선이었으니까 4,300. 보통 이제 4,000에서 5,000. 코너는 한 4,500원 줘야 이제 할 수 있는. 물론 매물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상가 수익률로만 봐서는 여기가 이제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가 상승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데는 상가를 수익률로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강남 빌딩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수익률로 보진 않잖아요. 지가 상승을 좀 보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이시면 이런 건물들 있죠. 새 건물들. 새로 지은 거거든요. 네, 새 거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런 상가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바뀌면 지금 보이시면 다 학원이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학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게 비포어, 이게 비포 애프터네. 애프터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딱 키 높아지면서. 왜냐면 이쪽 라인이 메인이냐 뭐냐면 이쪽에 가시면은 2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2호선 여기 있어서 이쪽이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도로가 오히려 넓으면 상가를 가치가 조금 좀 힘들잖아요. 오히려 또 좁기 때문에 또 유동인구가 더 좀 더 있는 편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막 넓지 않고 딱 요 정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서 생긴 이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안에 갇혀있던 지역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된 거죠. 상가로서만 봤을 때, 상가주택으로 봤을 때. 아마 대구에서 범호동 제외하고 상가주택으로는 제일 비싼 동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투자자로서 생각을 하면 4천, 5천이면 서울을 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또 서울을 사겠죠. 근데 확실하게 이제 지가 상승으로서 오래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안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 그 항아리 상권의 메인 도로에서 약간 한 50m, 네. 80m 정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좀 조용하죠? 뒤쪽에 이제 또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성 3위 구역이라고요. 대구에서 재개발 중에 1등 재개발. 1등? 네, 1등 재개발을 보시면 되고, 지금 대구의 재개발이 정비구역이 한 23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그중 1등. 1등이고, 왜 보시면 1등이죠? 왜? 바로 뒤쪽이 아까 전에 만촌 에듀파크, 네. 삼정 에듀파크, 오른쪽이 자이르네. 거기보다 입지가 더 좋아요, 얘가. 잘 따지고. 왜냐면 여기랑 더 가깝고 저쪽 편이 이제 대륜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대륜중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그리고 이제 건설사가 얘가 지금 사업 시행가 났는데 건설사가 자이예요.
또 자이구나. 자이고요. 네. 자이라서 아마도 1등이 되지 않을까. 재개발이 진행이 끝난다면은 1등이 진짜 될 아니죠. 그럼 여기 지금 약간 단독주택들이 좀 많아요. 덩어리 네네. 큰 애들이.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상가주택들이 한 20억 정도까지도 갔었다. 20억. 네. 보통 이 동네가 지금 이 구역이 지금 피가 한 6억 선 정도 보시면 되고요. 빌라가 몇 개 없는데 빌라가 간혹 나오면 한 9억 선 정도. 그러니까 간평이 한 3억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3억 정도. 네. 그리고 저쪽 편으로 쭉 가시다 보면 네. 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5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간평이 3억 8천? 9천이었는데 권리가가 여기 비례율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120%? 그래서 122%? 그래서 한 5억 천 정도 나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가 한 6억 정도 하니까 한 13억 정도 나왔다가 지금 금매가 요번에 나온 게 장이 안 좋아지면 금매가 나온 게 11억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분들도 지하철역이 좀 중요한가요? 대전은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전이나 광주는 1호선밖에 없잖아요. 네. 대구는 이제 1, 2,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저도 이제 지하철을 한 번씩 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영향을 받는, 특히 또 이게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대구에 제일 좋은 게 2호선 라인이고. 그렇습니까? 네, 2호선 라인이라서 아마 그 영향은 조금은 없지 않아요. 이게 좋은 이유가 이게 하나씩 보이네요, 이제. 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학군에 이런 상권에 자이에. 자이에.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900세대가 채 안 되는데 900세대면 세대수가 큰 거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네. 네. 그래서 대단지에. 그럼 진행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사업 시행간하고 간평 받고 평의 신청까지 한. 지금 간처가 올해 내년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은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사십시오. 1등 사십시오. 1등 사십시오. 20억 정도? 사고 싶은데 확실한 일단은 뭐 1등이긴 한데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원주민 이상 아닌 이상은 좀 뭐 일단은 빌라나 한도매션은 그래도 거래를 좀 그래도 나오면 간간히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와,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 평당 2천 하던 게 지금 1,300까지 떨어지고 1,300 하던 게 한 800까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피가 2억 1억 1억 5천 하던 게 지금 1억에서 8천만 원까지. 지금 1 플러스 1이 피가 8천만 대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는 1등이니까 지금 아직 많이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치원인 줄 알았는데 조합 네. 사무실입니다. 네. 여기가 수성 3위구역 조합 사무실이고요. 네. 앞에가 이제 보니까 게시판에 이렇게 조감도가 있네요. 멋있습니다. 갑자기 달라 보이죠? 네, 네. 좋은데요. 여기가 만촌 에듀파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1등. 네. 그리고 여기가 수성 3위구역 조감도고요. 뭐 화성 3차 뭐 이런데 보시면은 얘가 더 입지적으로 좋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게 여기 대련 중고등학교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제 수성 3위구역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그거죠. 상가주택들. 네. 평당 4천, 5천 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요. 조감도 하나로 딱 정리가 되네. 네. 학교 끼고 있고, 네네. 상권 끼고 있고, 좌이잖아요. 좌이. 역 가깝고. 여기가 이제 담티역이고요. 이쪽 일대가. 이거 사요? 돈 있으면. 근데 현재는 사실 뭐 대구 물건을 사라고 이제 추천하기는 힘드니까요. 네. 뭐 최소 내년 내후년에 네. 좀 천천히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감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과연 그때가 돼서도 많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이. 그래도 1등은 1등이니까. 네. 아마 지금 금매가 이제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가격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도맨션이 11억, 뭐 빌라가 9억씩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까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물도 잘 없어요, 사실. 생각 없이 딱 보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네. 외지인이니까. 네. 근데 휘파람님 설명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가 스카이로 보이죠. 보이는 거지. 지금 그럼 관리 처분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 뭐 천천히 하셔도 오히려 지금 내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이 나고 이주하고 분양하는데 뭐 2, 3년 걸리면 괜찮아. 오히려 더 장이 좋아질 때 또 분양하니까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보다는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 지금 만약에 관처가 났고 내년에 이주를 한다고 하고 분양을 한다고 하면 혹시나 이제 지금 자이르네처럼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몇 년 뒤에 하니까 오히려 더 기간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예. 요 분양이 아마 법원하고 거의 뭐
비슷한 시기가 될 기라 입주. 입주가요. 참, 저기 뒤쪽 편에, 여기 만촌동에 약간의 호재가 뭐냐면, 예. 여기 이제 뒤쪽 편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들이 지금 택지로 바뀌면서 연호지구가 생깁니다. 그 연호지구에 보면 이제 법조타운이 이제 옮겨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 이제 동물원, 그러니까 대공원이 또 옮겨가고요. 그래서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 지금. 그 알파시티까지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이제 지하철역 한 코스 더 가시면, 예,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개발 제한 구역들이 이제 그린벨트죠. 얘들이 이제 택지로 바뀌면서 이제 법조타운, 대공원, 그다음에 MBC 방송국, 그다음에 알파시티까지 다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어르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멋있어. 아우라가 갑자기 멋있어 보여. 여기가 다 좋아 보이죠, 지금. 반지 하나도 산다니까요, 제가. 나 창문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 이런데. 몸빵 430세대. 네, 맞아요. 그럼 현금 청산자까지 해서 빼고 나서 이제 저원수가 그냥 430세대인 거예요? 거의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음, 분양 다 받아. 그렇겠죠. 당연히 현금 청산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네. 일반 분양 세대수가 한 900세대 정도? 아니요. 868세대인가? 일반 세대도 한 400여세밖에 안 해요. 864세대가 우리 전체 세대수. 전체 세대수가 864세대고, 그러니까 반 차지하고 네, 일반 네, 분양 반 네. 가져간다. 곱하기 2배네요. 네. 그러면 삽성은 보편적으로 그래 보면 돼요. 지금 저희가 동구 쪽에 재개발 구역에 가면 곱하기 3배까지 되거든요. 평형대가 적잖아요. 그러니 하긴 뭐 여기랑 거기랑은 또 입지를 비교하기는 좀 그러니까 힘드니까. 최고 처음에 1000세대 넘게 설계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큰 평이 없이 세 타입밖에 없었다. 아, 지금 아. 타입이 엄청나요. 그럼 최고 대형 평수대가 몇 평대예요? 펜트고 펜트. 펜트 빼고 네. 56평, 56평. 오, 야. 48평, 48평. 44평, 42평, 40평대가 많네요. 40평. 그 수성구가 40평대가 주력인 평형대가 단지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만촌동은 그래 대형 평수가 있는 데고 좀 있는 동네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또 주력 평수가 좀 대형 평수가 있다면 좋죠.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중에 지금 수성구의 대륙 평수가 주력인 데가 저기 중동에 가면 희망지구라고 있거든요. 예, 자이. 예, 거기도 이제 대형 40평대가 이제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구역을 저는 조금 좋게 봤던 게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예, 물론 여기가 입지가 더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1등이 이제 수성 3위 구역인데 이제 평형대까지 대형 평수대까지 있다는 게 이제 더 좋은 거죠. 일반 분양가는 확실하게 이제 픽스가 나기 힘드니까 그때 돼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물론 우리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사실 재개발 구역들이 확정된 지금 전국 어디도 그랬겠지만 분양가가 정확하게 딱 정해진 곳이 없잖아요. 좀 더 플러스 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부럽습니다. 부럽다는 말밖에 제가 해드릴 게 없네요. 혹시 원 플러스 원을 대형 평형대에 신청하신 게 아닌지, 펜트를 신청하신 게 아닌지. 펜트 5층이기 때문에 네. 권리가 아.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렇겠죠. 상가주택들 앞에 큰 거 들고 계신 분들이. 선분양, 후분양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게 사업성이 더 좋냐 그거 따져갖고 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이 분양가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구청에서 우리가 이거 해갖고 구청에서 누가 제시를 이렇게 얼마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막 그 금액은 아니다 싶으면 후분양 가능 아니면 선분양 하는 거지 자금에 대해서 딸리는데 억지로 후분양 네네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자 생각하시네요. 이런 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했는 부분을 갖고는 선분양을 충분했는데 뒤에 더 땅을 더 매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음. 많은 돈을 주고 선분양을 하면 이익이 없잖아. 네네. 그래서 후분양으로 갖는 부분인데 후분양 갔는데 결국은 경기 안 좋으니까 실패. 맞아요. 차라리 선분양 했더라면 오히려 더. 근데 예. 선분양 했으면 맹또 이익이 그만큼 안 생겨. 자금에 예. 대한 부담은 적었겠지. 장단이 있긴 한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던 거지.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거지. 예. 아니었으면 괜찮았어요. 저도 저 분양가면은 실질적으로 저 분양할 때도 70% 이상 했는데 계약하면서 이제 전부 포기되는. 그 보니까 A 타입은 거의 다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아니요, 계약은 안 했어요. 아. 전체 한 70% 정도가 분양은 받아놓고 계약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아, 되게 그렇- 어렵고 은행 대출 안 되고 이러니까 네. 20% 정도다 빼고 그 A 타입은 거의 계약을 하신 것 같고 B 타입은 조금 덜 하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A 타입은 판상, B 타입은 타워라서 좀 그런 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투자자들은 수성 3위 구역이 후분양 할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뭐 이야기 하시다시피 아직까지 정확한 건 없다. 선분양할지 후분양할지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건 잘 들었네. 도로가 좁은데 그죠? 이 상가들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도로들 평당 당연히 이 안쪽에 도로 있잖아요. 이제 안쪽에 네. 안쪽에 도로들도 지금 3천만 원 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3천만 원을 하다가도 뭐 시세가 그러니 그 정도 할 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게 처음에 달구벌대로 썰이 예전에 이제 이게 달구벌대로를 도시계획을 할 때 왕복 10차선이 대구에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사치가 아니냐,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냐,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생전지명이 있었네. 저는 제가 봤을 때 대구의 이 교통 이 달구벌대로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전혀 과하지 않은데. 네, 지금은 전혀 가지 않고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차가 막히니까 지금도. 여기가 지금 만촌 내거리예요. 만촌 내거리고 여기가 태양아너스, 만촌역 태양아너스. 뒤쪽이 만촌 힐스테이트인데 지금 안 보이죠? 뒤쪽이 만촌 힐스테이트. 그 왼쪽 편이 이제 오피하고 같이 있는 주복 서한, 서한이랑 힐스테이트랑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라인이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이 라인이요? 네. 저녁이 되면 막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되나요? 보시면 이쪽 라인이 지금 다 학원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대치동처럼 라이딩 하는 차들이 쫙 줄을 서는 노란 버스랑 라이딩 하는 차들이 쫙 줄을 서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범어 내거리까지 저기까지. 그만큼 학군이 좋다는 뜻이죠. 이쪽 왼쪽 편이 이제 범어 사동 이야기했었던 경신고등학교가 이쪽 안쪽 편에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에퍼스트라고 저 지나왔는데요. 네. 그 사무실 있잖아요. 네. 저기가 5피인데 84가 거의 8억 가까이 있어요. 맞지. 오피가. 네, 범어 사동 학군을 가거든요. 저기가 5피가. 저희가 아마 84 단일 타입인가 그럴 거예요. 네, 84니까 뭐 이 아파트로 치면 25평인데 거의 8억 가까이 분양했었죠. 지금은요? 지금 앞입니다. 왜냐면 초역세권에 이제 범어 사동에 같은 학군을 노릴 수 있는 오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했거든요. 저도 뭐 그 가격이면 뭐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단지 단점은 약간 오피라는 거. 그러니까 지방은 약간 오피에 대한 수요가 좀 약간 좀 수도권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 생각이. 그래서 저기 가냥 괜찮을까 생각을 했다가 또 보니까 위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장이 꺾이니까 시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마피가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공급이 많잖아요. 몇 년 동안. 네네. 그러면은 건설사나 이런 데서도 되게 힘들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공급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되게 힘들잖아요. 다 같이 힘들잖아요, 지금. 사실 이런 소리는 그렇지만 지금 뭐 털고 나가신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죠. 사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대구 사람으로서 대구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한편으로 지금 재개발 구역보다 이제 매입 방식을 하면서 지금 이주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주하시고 펜스까지 쳤어요. 울타리까지 쳤는데 그 사업이 부러졌어요. 스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가장 좀 어떻게 될까 그런 뭐 재개발 구역에 그냥 쭉 가면 되죠. 뭐 구역이 되든 안 되든. 근데 거기는 일단 이주를 했기 때문에 매입 방식이 그래서 조금 또 제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이게 분양이 많은 게 네. 대구시가 용적률 상업지 용적률 400%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20년 12월이었고 적용이 된 게 21년 5월 31일이었거든요. 그 안에만 시민만 넣으면 주복을 원래 용적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심의 직전에 거의 8,000세대를 한꺼번에 심의를 다 넣어버렸거든요. 심의만 넣으면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대구에 이제 이따가 가겠지만 태평로거든요. 상업 지역이 많은 곳들에 이제 주복들 걔네들이 이제 용적률이 줄어드니까 상업지역 땅이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빨리 진행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주복들이 입주를 왕창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이제 매입 방식의 주복들의 단점은 재개발은 그래도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다시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주복 같은 경우는 매입 방식 같은 경우는 다들 일단 분양권 상태란 말이에요.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이제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입주 시기에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지금은 하기에는 가성비가 좀 너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본인의 시드나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자기는 좋은 거 하나만 하고 싶고 시드가 꽤 있다면 수성구만 사도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뭐 그렇게 따지면 강남만 사면 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압구정 사면 돈 버는 거 아는데. 네네 맞습니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인데 좀 빠지는 수성구들 있잖아요. 가성비로 따져야 되니까.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저 수익률로만 보면 사실 수성구 못 보거든요. 그 만촌동에 있는 상가주택들 그 상가주택들 그 수익률 나오나요? 안 나오지. 지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서 뭐 오래 두고 대대손손 몰려주시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반 분들은 쉽지가 않죠. 네,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얘기를 잘 안 하시네요. 물론 외지인 분들한테는 외지인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딱 봐도 범어 내거리에 있고 대형 평수 많은 이제 시그니처 같은 단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는 얘가 좀 애매한 게 대형 평대가 많은 단지라서 네. 비교군을 설정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아까 범어 SK뷰 걔를 이제 연식도 좀 되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좋으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대구의 범어 SK뷰, 대전의 크로바, 광주의 제풍, 뭐 울산의 문수라 파크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죠. 메인 입지 외에는 좀 받았어요. 메인 입지도 살짝 급하신 분들 뭐 한두 분 거래가 크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두 건 정도 급하신 분들은 조금 영향은 있지만 그게 절대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8월 달에는 12억이었는데 9월 달에 뭐 9억 8천을 찍었다. 뭐 참전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건 그건 개인 사정인 것 같지 그게 절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9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수성구도 조정지역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영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진짜 거래가 되는지 이제 문의가 있는지. 일단 수성구 조정지역 해제 발표 나고 네. 그 다음날 굉장히 바쁠 줄 알았습니다. 문의는 많았거든요. 그 계약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문의가 온 분들은 일단 투자자분들 비중보다는 이제 대구 외곽지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분양권을 좀 팔고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 위해서 뭐 조건이라든지 지금 매물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고요. 네네. 이제 외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뭐 문의가 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갈아타기 위한 네, 상급지 그냥 갈아타기 위한 갈아타기 위한 그냥 그렇죠. 문의 정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학군들 있잖아요. 네. 사실 제가 학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네. 대련중 해화여고, 네. 소선여중, 네. 정화여고 이렇게 있는데 네.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면은 사실 뭐 저는 제가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외지인들이 보셨을 때 여기가 얼마나 좋은 학군지인지에 대해서. 대구라고 하면 전부 경신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여기는 굉장히 좋은 학교가 맞는데 사실 오성 중고등학교, 오성 중학교는 특화고를 많이 보낸다고 좀 유명하고요. 네네. 대륜도 지금 여기에 신축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쪽 엄마들이 굉장히 대륜을 많이 보고 있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대륜도. 그래서 만촌 3동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 여중 여고 다 있고 남자도 중고 있고 중고 있고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1등은 경신이라고 하지만 여기 사실 같은 수성구에 있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느 네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게끔. 네네. 그래서 대륜과 오성, 소선 다 좋은 학교입니다. 이게 엄마들이 경동초를 제일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에서 거의 제일 1등 네, 초등학교. 최고의 공립초등학교죠. 그래서 이 빌리브 버무나 이 영향들을 많이 미치잖아요. 지금 빌리브 버머랑 라온 프라이빗 2차, 그다음에 여기 버머 센트레빌, 네네. 그리고 빌리브 버머 2차, 빌리브 버머 2차. 예. 그리고 효성 해링턴. 여기가 좀 신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경동초 하나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네. 그런 입지거든요. 경동초 다음에 중학교는 어디로 보여요? 중학교는 뭐 여기 동도중학교, 뭐 동도 정화. 정화여중고는 이제 대구 여학생들은 이제 정화여고 하면은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회화여고도 마찬가지고 거의 좀 많이 이렇게 범어사동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힐스테이트 범어가 예전에 SK뷰가 1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대구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를 범어 SK뷰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대수가 작아도. 왜냐하면 경신 중고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예. 했었는데 얘가 지금 생기면서 얘가 1등을 뺏겼죠. 시거래가를 보면 매매가를 보면 가격대가 한 12억 지금 12억 8천 최근 거래가가. 그러니까요. 지금 구축이거든요. 요거, 이게 08년식이었 몇 년식이었죠. 네, 그때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직까지 얘는 많이 버티는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여기 얘네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게 라이딩이 불필요한 되잖아요. 이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격 방어 확실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에듀파크가 지금 원래 1등이었잖아요. 네. 1등인데 만촌 자이르네가 들어오면서 네. 얘가 지금 분양을 하면서 이제 확장비까지 하니까 12억 정도 분양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얘가 지금 그 잔금 2억 5천을 2년 잔금 유예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얘가 지금 기존에 네. 조정 지역이었다가 네. 수성구가 해제가 돼버렸으니까. 네네. 그럼 중도금 대출이 기존에 30%에서 네. 똑같이 60%까지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요 자이르네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다음 내년 원래 1월이었는데 2월로 조금 딜레이 됐더라고요. 2월에 입주를 하니 중도금에 대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4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도금은 원래 있던 30% 그대로 가고 30% 이제 30% 잡혀 기존에 있거든. 30%. 계약금 10%, 중도금 30% 잡혀 있었는데 30%로는 그대로 가고 네. 그 대신 중도금 날짜가 9월 1일이었는데 10월 26일로 바뀌어서 그대로 가고 근데 잔금의 혜택 보는 분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뭐 60%든 70%든 네. 본인에 맞게끔 받고 다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맞게 받고 잔금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중도금은 그대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60%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잔금 유예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주택자인데 뭐 보금자리 론이나 뭐 이런 뭐 개인 이렇게 대출을 알아봐서 70%까지 만약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계약금 10% 내면 잔금이 20%밖에 안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유예를 안 해줘요. 잔금이 50% 남았을 경우에 이 건설사에서 이제 등기부에 근저당을 네네네네네네. 넣어서 잔금 유예를 2억 5천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2억 5천 유예를 못 받는 대신 3천만 원 할인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네요. 3천만 원이면. 네. 그러면 12억이면 11억 7천? 3천만 원 네. 차가 안 된대, 그죠? 그럼 그렇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요? 아니 근데 참고로 제가 광고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미분양이 나면서 입지가 좋은데 미분양이 나니까 지금 사실 대구 분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제 대구에서 1등 재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성 3위 구역이 만약에 이게 진짜 재개발이 돼서 자기가 들어온다면 처음 보셨을 때 진짜 얘가 1등이 될 건지. 맞습니다. 여기는 대형까지 펜트하우스까지 처음에는 대형을 많이 비중을 작게 넣었다가 대형이 수성구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구나 해서 좀 바뀌었어요. 평형은 계속 자이르네가 바뀌었어요. 이게 대형 평수가 없는 게 조금 조금 아쉬워. 아쉽습니다. 얘가 지금 보니까 펜트하우스가 5세를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50평대, 60평대까지 있는. 네네, 있기 때문에. 70평대까지도 늘렸어요. 그래요? 네, 계속 평수를 늘리더라고요. 우방 만촌 1차가 대형이 많아서 장점이었잖아요. 네. 세대 수도 많고. 세대수도 1200세대인가 네. 그렇거든요. 얘가 지금 900세대, 약 900세대, 864세대인가 들어오는데 대형이 많다. 네. 괜찮죠? 네. 그렇죠. 아마 이제 만촌동에서 1등을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상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1종이잖아요. 네네. 여기 일단 땅값들이 보니까 평당 대로변은 4천에서 5천 네. 매물도 잘 안 나오는데 한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집가 상승이 진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수익률을 상가로서 수익률은 안 나오지만 이제 집가 상승이 진짜 앞으로 더 이루어질까 그것도 네. 궁금하고요. 안에 속집들이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궁금한 건 여기 만촌 내거리 일대에 지금 힐스테이트 만촌 그다음에 만촌역 태왕하고 서안포레스트 해링턴이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이제 만촌 내거리가 확 바뀔 거잖아요. 네. 세대수가 이제 좀 네. 늘면서 아무리 주복이라도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있던 학원가들이 이쪽으로 영향을 좀 펼칠까? 네. 영향을 좀 옮겨질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도 지금 학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뻗어나갈 곳이 없어요. 항아리. 네, 항아리 상품. 뻗어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집가 상승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
없으니까 네. 뭐 1억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이요? 앞으로는. 네. 1억이 왜냐면 없으니까 여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는 뭐 상가도 땅가격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평당 한 4,300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1억이라면은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촌 3동에 살던 분들이 여기 학교는 모여 있지만 사실 학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범어사동이 뜨게 됐어요. 여기에는 인프라도 좋고 병원도 학원도, 그리고 여기 주택가가 몰려있는 곳에는 작은 중소형 학원, 교습소가 빼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좀 부족해서 학교는 여기 다니지만 이쪽으로 학원을 오니까 라이딩 아마 하니까. 네. 만촌 3동은 범어사동이랑 조금 레벨이 틀리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신규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충분히 수요가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면 대형 학원이 여긴 그대로 있고 옮기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 대로변으로 해서 충분히 대형 학원이라든지 병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지금도 네, 새롭게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 이 이제 구축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구축들을 보면 예. 입지가 정말 좋은데 연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높으면 우리 또 재건축에 대한 또 네. 기대가 희망감이 엄청나잖아요. 가든하이츠 2차가 얘는 지금 대지 지분이 31평인가? 어느 정도 구축인데요? 한 30, 30년, 40년. 30 한 네. 몇 년?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있습니까 혹시? 네, 경남타운, 경남타운, 그다음에 을지맨션, 을지맨션. 그리고 범어목련, 목련. 우방 2차가 지금 조합 설립까지 설립되고. 되었고요. 네. 경남은 포스코 건설, 포스코. 나머지는 현대산업개발. 이야. 네, 현대산업개발이라서 아마 힐스테이트는 아니고 아이파크 그런 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아이파크가 들어오면 엄청나겠죠. 여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근데 있어요. 사실 이게 초기라고 하더라도 그냥 실거주로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너무 좋은 동네라서 사실.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살면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대구 와서 사셔야 되는 그런 호랭님이 대구 와서 이제 실거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대형 평수가 태왕 아나스 보면 대형 평수가 여기 뭐 60평, 70평대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돈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 단지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집값 안 떨어지죠 거의. 네, 여기는 뭐 최근에 33억 좀 넘게 했고, 여기는 그냥 여유롭게 그냥 영구 뷰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서 이제 박물관이라서 네. 뷰가 이렇게 뚫린 데다가 네. 대형 평수밖에 없으니까 전문직인 분들만 사시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 정도는 뭐 차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네. 동마다 외부인들은 왜 들어가는지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 아, 어디에 왔는지. 저는 못 들어가겠네요. 못 들어가면 이거 바깥만 구경하시는 걸로. 우방 청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이세요 혹시? 아, 네네. 우방 청소리. 우방 청소리 지방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조합 설립 최초가 된 게 이 우방 청소리예요. 사실 지방 리모델링 사업이 힘들잖아요. 보시면 입지 자체가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경동초 같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신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신 데가 신축인데 얘는 좀 기축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이제 부지는 작은데 용적률은 높으니까 재건축은 안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입지는 좋은 나홀로 한계동 아파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조합 설립되고 그걸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효성 중공업으로 하고 났고, 효성 네, 효성 맞아. 났고, 여기가 25평, 33평이 있는데 20평대는 30평대로 주고 30평대는 40평대로 주기로 해서 조금 더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 여기는 계속 지켜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지금. 네,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입지가 완전히 끌어. 맞아요. 이 입지가 여기 요렇게 가면 학교가 바로 나오거든요. 걸어서.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 설립된 게 최초이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됐고, 그리고 입지가 워낙에 좋은 데다가 한동이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세대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합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가 9억 7천, 9억 8천 그렇게. 사요? 지금 사시면 아니, 몸빵을 도대체 대구에 몇 군데 하시려고 지금. 지금 살 거 많은데 지금. 수성구 여기 메인 입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막 대출을 많이 가지고 실거주를 하신다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급하지가 않으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금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안 나오는구나. 네. 아, 내 착각이었구나. 왜냐면 이제 애를 다 키우고 이제 뭐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없어서 뭐 조금 더 좀 여유롭게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그 집은 자식한테 네가 살아라. 하면서 대대손손. 주고, 강남, 금마. 네가 살아라. 그런 예.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니면 전세를 주고 딴 데 가시거나. 실거주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다. 뭐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가격이 조금 좀 내고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만큼 막 2억, 3억씩 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투자는 일단 요거 하고 싶지만 뭐 좀 너무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갭으로 본다면 사실 수성구는 전세가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많으면 60% 갈라나? 지금 W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보면 굉장히 싸요. 그때 당시에는 뭐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 7억 후반대, 중후반대로 분양을 했고 매매가 11억에서 15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성 내놓으면. W가 저기 초등학교 때문에 좀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보모 초등학교 뭐 이제 증축하고 네, 간다고. 조합원들이 네. 여기 증축하는 이제 비용을 다 대고 조합원들이 여기 비용을 증축해서 댄다. 어머,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 증축을 해주고.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그걸 지금 네. 협의하면. 네. 사실 이게 지주택이었는데 진행이 되면서 초등학교 때문에 좀 약간 트러블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하면서 또 그게 또 지주택이었어요? 네, 지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입지가 알다시피 입지 좋은 곳이 오히려 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대구 최초로 또 59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실제 11억에서 15억 사이라면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거의 메인이 될 아파트인데 여기는 대형 라인이고 거의 뭐 랜드마크지만 여기도 신축이 59층에 범어 내거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기도 괜찮고요. 사실 우방청솔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수성구 메인 입지에 9억대, 나머지는 다 14억, 13억 5천, 14억씩 하거든요. 그리고 24평짜리를 하더라도 30평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이쪽처럼 전세가가 낮진 않아요. 여기 힐스테이트 범어가 지금 매매가가 그래도 지금 얼마예요? 15억? 요거는 15억 6천. 15억 6천. 네. 그러니까 지금 네. 1등은 네. 아무리 조정. 그럼 뭐 전세가가 한 네. 뭐 5, 6억 하면 나머지는 일단 내 돈. 네. 그래서 매가를 좀 작게 해야지 갭도 작아지니 그러네요. 지금은 뭐 요렇게 작은 단위로 사요? 돈 있으시면 돈이 뭐 한 5억 있으시다면 뭐 여기도 지주택으로 제가 알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여기도 작업을 네. 하고 있고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재개발 뭐 이렇게 구역으로 다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고. 수성구가 되게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네. 앞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안 바뀔 때들이 점차 이렇게 신축으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에듀파크가 있죠, 자이르네가 있죠. 여기가 지주택이라 그랬잖아. 지주택 들어오고 여기 수성 3위 구역이 들어오잖아요. 예. 뭐 진짜 여기는 뭐 대단지의 이게 되겠죠. 여기 상권에 아까 전에 상가주택은 딱 요렇게만 남아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1억 이야기 하셨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현재 시세가 4천에서 5천 사이니까. 제 개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또 여기 있던 학원 상권들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옮기게 되면 너무 좋죠. 저라도 제가 이제 학부모 입장이 된다면 예. 이쪽에 가서 살고 싶어요. 자이른에 와서 살든지 뭐 이쪽 동네 가서 살고 수송 3위구에 와서 살든지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라이딩 안 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자기 조건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장 뭐 내년에 입학하는데 뭐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처럼 그렇게까지 수성구 바깥에서 이렇게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시려는 수요도 좀 있잖아요. 대구는. 네. 네, 있죠. 본인 여건에 맞추는 거라서요. 사실은 뭐 실투금이 아까 전에 아시다시피 뭐 기본 7억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뭐 여건이 되시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사시는 건 저는 좋다고 보고, 뭐 실거래가 9억 8천 찍겠지만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뭐 11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뭐 10억까지 될 수는 10억 9억까지 될 수 있겠지만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본인이 필요하시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급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수성구로 오고 싶어하는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구에서. 네네네. 많죠.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쪽에 또 가지고 계세요. 살고 계시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걸 처분을 하고 갈아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는 지금 저는 진입 무조건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내가 가진 집을 지금 팔기에는 지금 쉽지 않거든요. 막 손해 막 마이너스 얘기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까지는 오지 말고 아직 23년 후반, 뭐 24년 뭐 중반까지는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은 내 집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팔지는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 대구가 이제 최저점은 내년 내후년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투자로서 본다면 근데 뭐 알다시피 뭐 얼마나 떨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가는 또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시고 뭐 정말 내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부터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요. 솔직히 진짜 투자자는 이만큼 돈 들여서 수성구를 안 사겠죠. 사실 이야기하면 본인이 약간 여유가 너무 많으시고 정말 나는 좋은 거 하나만 하고 싶어 2개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수성구에 좋은 것만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진짜 뭐 투자를 100% 전업으로 하시거나 좀 더 이제 가성비. 가성비를 따지시면 이쪽 동네보다는 다른 지역을 보는 것도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겠죠. 매매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수성구 여기 보모 4동이나 뭐 만촌 3동 이외에 여기 뭐 중동 상동이나 이쪽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쪽도 봐도 물론 학군 보시면 무조건 이쪽 오시는 것 같고. 수성구 엄마들 학교와 학원 외에 시간을 뺏기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해. 그 시간을 너무 아까워해서 최대한 그 시간을 살리고 수성구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가면 대화를 하는 게 시험 기간이 다 되면 일단은 독서실에서 밤을 새고 오고 시험 기간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기본 3시, 4시까지는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12시에 잤다. 나 어제 12시에 자서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너무 잠 많이 자는 거 아니야? 하고 엄마 너무 잠 많이 자 일단 기본 3시, 4시까지고 여기에 뭐 먹거리들 뭐 맛있는 맛집 같은 거 여기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엄마들이 선호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쪽 라인에 가면 유해 시설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짜 없어요. 저희가 밥 먹고 싶어도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술 한잔 하고 싶어도 없어. 다른 동네 가야 돼. 학생들한테는 최적화가 돼 있는 동네죠. 여기는 학원을 다니면서 저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떡볶이집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이 여기 범어 로데오 거리라고 요쯤에는 있는데 외에 이제 주거 밀집 지역. 근데 여기는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먹거리들이 있는 거고 그냥 주거 밀집 지역 쪽에는 먹거리들이 없습니다. 근한 뭐 호프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급이요. 일이고 상상도 여기 사무실 위치는 저 지도에서 어디라고? 여기 아. 딱 만촌 내거리에 있거든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해드릴 겁니다. 좋은 매물 이렇게. 네, 좋은 TV 매물. 보고 연락 드렸는데요. 이러면. 네, 그러면은 뭐 1등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나오겠습니다. 주조차도 지금 매수를 많이는 안 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제 주거형 오피스텔을 좀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지금도. 그리고 뭐 서울 쪽에 뭐 우리 유명 석빌들 보시긴 하던데 사실 손은 잘 안 가요. 저는. 그 신통은 토어로 묶여서 요즘에 신통 말고 모아를 보더라고요. 모아는 토어 안 묶이거든요. 토어라고 하는 게 토어. 예. 토어고 내년부터 이게 주거 면적이 6제곱미터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까지 금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년부터는 전세를 못 맞추고. 지인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울산이랑 이렇게 조정 해제됐잖아요. 네. 그래서 중구, 남구 초기 재개발 갭 500천짜리를 쓸어 갔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쓰러 왔다. 그냥 서울 사람들 쓸어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쓸어 갔고. 그리고 지금은 분위기가 거의 전체적으로 죽었는데 지방 쪽으로도 좀 가고 이게 공급 별로 없는데 가고 그 서울은 신통보다는 모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건데 모아 쪽으로. 신통을 제 지인도 몇 명 추진을 하는데 다 토어로 묶여버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이거를. 300m 앞
근데 이제 모아는 투어가 없으니까 이제 해본 사람들은 그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뜨면 그냥 파는 걸로. 모아는 또 조합 설립 요건이 동의 80%거든요.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모아 지금 많이 갔는 데가 뭐 화곡동 많이 갔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고척 작업하고, 그리고 그 어디죠? 독산동 그쪽이랑, 뭐 이게 서울에서 변두리 외곽지들 있잖아요. 네. 그 빌라 밀집된 곳들, 네. 아직까지 갭이 1억 원 안 넘는 곳들, 그런 곳들 많이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중구에 일명 우리끼리는 투자자들끼리 네. 태평로라고 하거든요. 사실 태평로가 동이 아니라 만촌동이나 범어동이나 동이 아니라 로니까 당연히 길이겠죠. 네. 대구에서 유명한 이제 도로가 뭐 달구벌대로, 뭐 태평로 이렇게 있는데, 태평로는 저기 동인동부터 저기 보이시는 이제 달성 내거리까지를 태평로라고 하는데, 여기가 수창공원이거든요. 이 수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도원힐스, 왼쪽 편에 자이, 대구역 자이죠. 네. 그리고 뒤쪽 편에는 제일풍경채, 도원힐스, 오른쪽 편에 안 보이는 오른쪽 편에는 달성 프로지오. 그다음 뒤쪽 편은 사실 여기는 수창동인데 행정구역상 중구거든요. 근데 저기 중간에 보이시는 저 건물들 뒤쪽에 사이에 보면 경부선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KTX를 타고 오셨잖아요. 저기를 네. 아마 지나가셨을 거예요. 네. 저기를 경계로 해서 저쪽은 북구예요, 북구.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다 높잖아요. 이게 상업지역 땅이다 보니까 다 주복이에요. 그래서 키가 크구나. 다 주복이에요. 다 주복이고, 도원힐스 뒤쪽 편에 달성 프로지오, 달성지구만 재개발해서 아파트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주복이죠, 주복.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다 높고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주거지로서의 그런 매력이 많이 있었던 동네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뀌어가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공원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이제 대구예술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호재들이 조금씩,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거주지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미군부대 이제 보급소가 지금 이제 또 바뀌고 있고,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 어떤 걸로 바뀔지는 뭐 수영장으로 해둘라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고요. 같이 연계해서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뒤쪽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제 대구예술발전소고요. 도원힐스. 자, 단지를 좀 말씀드리면, 네. 기존의 기축부터, 기축은 아니죠. 17년식이니까. 여기 대구역 자해가 오른쪽에 보이는, 사실 대구역 자해가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좀 그랬어요. 입지적으로 좀 안 좋다고, 안 좋은 소리도 했었지만. 왜요? 실제 이 일대가 사창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거지로서는 대구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해가면서 대구역 자해도 20년도에 실거래가가 7억까지 찍었던 그런 단지거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한 4억 후반대까지 실거래가가 있는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기축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뒤쪽 편에 도원힐스가 리딩 단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리딩하는 그런 단지. 무피가 없어요. 얘는 재밌죠. 보시면 이 지역의 최고의 이제 단점이 학군이거든요. 학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쪽 편에 대구역 힐스테이트 쪽으로 학원가가 조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긴 하는데, 사실 도원힐스의 지금 상가들이 220호실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종로 M스쿨 뭐 들어온다고 이야기는 하시거든요. 뭐 하나로마트 확정이 됐고 뭐 이야기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돼서 뭐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여기를 데려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입지적으로 여기가 많이 천지개벽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주거지로 각광받지 못했던 지역이, 모든 상업지역이 지금 주복으로 올라가면서 세대수도 많이 들고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마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부산의 센텀하고 비교하기도 하시는데, 뭐 비교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천지개벽한다는 소리겠죠. 지금 보면은 도원힐스랑 달성 프로지오는 지금 마피가 없거든요. 피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그 두 개 단지가 왜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일단은 저기 3호선 달성공원역 역세권이긴 하고요. 달성 프로지오는 아마 아파트이기도 하고 대단지이기도 하고, 도원힐스는 여기 있는 주복 중에는 1등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원일수도 좋다고 보고요. 오페라 W가 사실 분양가가 좀 낮았거든요. 분양가가 4억 9천에 확장비까지 하면은 뭐 한 5억 2천 정도. 옆에 있는 타 이제 단지들보다 한 6, 7천 정도 쌌기 때문에 7, 8천? 1억 가까이 쌌기 때문에 뭐 매력 있긴 한데 당장 내년에 입주라서 이거를 들고 가기에는 좀 실거주자 아닌 이상은 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평로는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수성구에 비하면 수성구의 비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가격대가 일단은 5억대잖아요. 가성비도 있고 천재개벽하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면 네.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오페라 W 입주를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입주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원주민이 없이 여긴 다 매입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에는 매입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입주 시기 때 원주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자가 많으니까 전세가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지금 23년도, 24년도가 되면 사실 여기 태평로뿐만 아니라 시남 뉴타운, 평리 뉴타운 많은 세대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과연 전세가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 센트로가 이제 전세가가 지금 뭐 제가 알기로 2억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내년이 되면 정말 이게 대구가 전세가가 1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억대. 과연 지금 그런 점은 이제 투자자로서 보셨을 때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의 전세를 맞춘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마피에 산다고 해도 분양가가 5억 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기본 뭐 3억 5천, 뭐 취득세까지 하면 3억 5천, 4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전세를 맞춘다면. 이제 반대로 실거주 입장에서는 최고의 환경인 거죠. 무주택자들 최고의 이제 기회인 거죠. 아, 여기도 갭이 큰데? 이 돈이면 차라리 재개발 괜찮은 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태평로 일대가 지금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한 이목과 관심을 받은 단지였었어요. 향후의 미래에 대한 가치도 저는 역시나 그 초기에 생각했던 가치가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 시장 자체가 지금 죽은 분위기를 어쩔 수는 없다라고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실제로 실거주를 위하신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수 고민이 조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입 타이밍을 조금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거주 한 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쯤이면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뭐 투자의 관점이라든가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결국에는 매가에 대해서 매매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주 포인트로 그쪽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매수를 결심하셔도 다음날 더 낮은 금액에 매도 금액이 나와버리니까 매수 포인트가 안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많죠. 지금 중개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브리핑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매수를 위해서 거의 구분능선까지 왔다 하더라도 더 낮은 금액에서 호가가 나와버리니까 그럼 계약 파기도 많겠네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그러면 많습니다.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명의자 변경하러 가면 분위기가 좀 싸겠다, 그죠? 지금 요즘 매수 쪽 부동산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은 거의 매수 부동산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계약을 했을 때 실제로 거래가 한 달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명의 변경하고 그렇죠. 해서 한두 짧으면 달? 한 달, 길면은 2달 정도인데 그 2달 상간의 시세가 1,000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빠져버리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명의 변경을 하나 했거든요. 분양권을. 뒤통수가 간지러워.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구나. 대구 분양권이 지금 좀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개하시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많은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태평로에 왜 그 앞전에 이제 경남 센트로였나요? 마피가 지금 나오면 크게 9천만 원 나오면서 신문에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슈가 많이 됐는데 사실 그게 진짜 거래인지 아니면은 뭐 얼마만큼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와 진짜 대구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는 네. 신문의 기사보다도 조금 더 고름 깊어요. 단지 입주민들한테는 뭐 너무 실상을 다 말씀드리면은 네. 조금 죄송스러울 수도 있으나 단지가 다른 태평로 아래쪽에 수창초를 배정받는 저 아래쪽 핵심 라인들에 비해서는 단지가 철도를 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쪽으로 생활권이 구분된다는 단점, 네, 네, 네. 그리고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들이 지금 경남센트로한테는 상당히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락 속도가 더 깊고 빨라요. 실제로. 그리고 경남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대구장이 좋을 때 5번이죠, 5번. 네, 5번입니다. 네. 대구장이 좋을 때도 경남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힘을 탄력을 가장 늦게 받았던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남센트로 측에서도 2,500만 원 정도의 정액으로 계약을 받아줬어요. 아, 2,500. 그러다 보니 좀 자금력이 약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 단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더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 2,500이면 할 수 있었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살 거 대구 분양가 하나 살 거 2개 사는. 그렇죠. 2개 사고 3개 사가지고 수익률을 다른 데 단지 이상으로 네, 네,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하락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곧버스, 뭐 주식으로 따지면 곧버스 이런 거랑 같다라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되죠. 태평로 일대 전체가 사실 실거주 목적인 분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고 입주 시기가 되면 전세가가 안 붙여줄까, 저희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사실. 사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되는 분들이 초창기에 이제 상승장일 때 두세 개씩 과감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도 시기도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정해놓고 했는데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매도 시기도 어그러져 버리고 해서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뭐 가격 때문에 내지는 너무 아까워서 못 팔다가 호가에 끌려가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난다는 건 어떻게 끝난다는 거? 강제 다주택자로 사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혹시 태평로에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좀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번 제1풍경채를 가지고 아, 있고, 제품. 네, 제2풍경채 위쪽에서 제가 실제로 지금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역자예요? 혹시? 네, 대구에 제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 보시겠네요. 네. 제일 풍경채는 그래도 수창초등학교 가까우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근데 지금 마피가 막 나오는 상황인데. 제1풍경채의 가장 큰 약점이 단지 부지가 좀 좁아요. 그래서 제 주상복합이다 보니 동간거리가 안 나오는 동들이, 일부 동들이 있습니다. 그 동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과감하게 지금 손절을 하시는 상황이고, 양쪽으로 그나마 로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날개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왼쪽, 네네. 오른쪽으로. 그쪽 동은 지금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날개동이. 저는 날개동입니다. 아. 그 정도의 인사이트는 있습니다. 역시. 다행이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현역에 계시는 분도 네. 힘들다. 맞습니다. 네, 저도 힘들다. 다 힘들다. 이 대세 하락장이 오면 다 힘들다. 사실 요즘에 술이 늘어가지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추후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융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다가오죠. 저기 11번, 12번 달성 프로지오랑 도닐스가 저기가 리딩 단지잖아요. 네. 근데 저기가 지금 마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이제 호가상의 매물과 다른 건지, 저희가 아는 거랑 이제 소장님들이 들고 계신 매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호산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봐요. 이게 진짜인 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장이고 이제 침체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호가를 이렇게 내놨지만 매수자들은 그 가격에 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한 모피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다면 그 단지는 실제로 마피에도 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심이 합당합니다. 저희가 임장을 갔을 때 사실 대구역 자해를 수창공원에서 대구역 자해를 먼저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대구역 자해가 이제 그 17년식이죠. 17년식에 최저고가가 7억 1천을 찍었다가 지금 4억 8천 9천까지 4억 후반대까지 찍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처음에 왜냐면 입주할 시기에 아무래도 좀 뭐랄까 입지적으로는 그렇죠. 대구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 지역 일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오히려 더 자해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실거주 만족도나 어떠실까 싶어서. 네. 실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단지 초기에는 뭐 일종의 대구의 집창촌 부지였었어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이 네. 일대가 지금 전부가 개발이 됐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 지금 신축 아파트 단지들로 다 구성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맨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동네 수준도 굉장히 이제는 높아진 편이고 단지 분위기도 동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니, 그 예전에 처음에 이제 대구역 자이를 갔을 때랑 뭐 지금 요번에 수창공 가서 이제 가보니까 와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그래서 대구역 자이를 좀 새롭게 보지 않았나. 근데 더니스도 그만큼 이제 또 신축이다 보니까 그 이상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대구역 자이도 호가 대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결론은 더니스나 대구역 자이, 달성 프로지오 그 중에 또 대형이 있으면 더 좋네요. 제일 풍경시도 있습니다. 아 제일 풍성했어요. 지금 뭐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상승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투자하시고자 하신다면 자기만의 변별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지들 중에서 가장 희소성을 가지고 또 가격적으로도 빠지지 않고 그런 단지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호흡도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그게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가서 덜 빠진 걸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오를 여지가 있는 걸 사는 게 맞겠죠.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만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자체가 지금 현재 절대 매가에서는 다른 타 시도들보다 엄청나게 저렴하다라는 점,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 뭐 워낙 지금 금리라든가 모든 다른 여건들이 받쳐주질 않으니 대구가 더 혹독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의문점은 들거든요. 실거주로 생각하시고 무주택자분들이라면은 지금쯤 이제 슬슬 관심을 높이실 때가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폐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금융 비용이라든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매가가 온다면 과감하게 하나 잡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풍경제 사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날개? 약간 그런 의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조정받을 여지가 있다. 왜냐면 네. 입주 물량이 아직 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뉴스가 미리 나온다면은 가격을 미리 다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악재가 있다면은 악재에 대해서는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대구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입주 물량을 겪지 않았어요. 겪지 않았음에도 악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 물건을 많이 내고 서로 가격 경쟁을 통해서 내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피,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 물량이 이미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세가는 아직 좀 더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전세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매가가 그만큼 딸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구가 그래도 5개 광역시에 250만 인구를 가진 도시인데 매가가 4억, 3억이 간다라는 거는 저는 맞는 가격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때가 된다면. 물론 뭐 다른 지방이라든가 타 광역시가 가격이 같이 더 내려온다면은 대구는 거기서 또 더 내려갈 가능성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겠죠. 저는 뭐 당연히 투자자니까 지켜보다가 기회가 오면 사야죠. 대구에서 물렸으니까 대구에서 물타기 해야 되니까 지금 범사동이나 만촌 3동 제외하고는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뭐 내년쯤 보고 자기가 원하는 단지 있으면 시세 시켜보다가 사면 될 것 같고요, 솔직하게. 투자자들도 내년 내후년 지켜보시다가 뭐 투자금은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사실 아쉬운 거는 오늘 돌아본 데가 시남 뉴타운, 태평로, 뭐 만촌 3동 이렇잖아요. 예. 그 말고도 많거든요, 지금. 돌아봐야 될 때. 그리고 분양가만 보실 게 아니라 기축만 보실 게 아니라 뭐 재개발, 재건축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사실 뭐 경매 물건들도 보면은 낙찰가율이 너무 낮아요. 기본 아파트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낙찰가율이 지금 뭐 한 60%, 70% 이런 상황이란, 70%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내년, 내후년에 뭐 하나씩, 뭐 한두 개씩 정도는 투자하시는 것도 나는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매매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너무 싸니까 지금도 뭐 기축들 뭐 경매 낙찰가가 평당 1,000만 원 선이거든요. 2015년도 가격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내후년 지금부터 공부 좀 하시고, 공부라는 게 뭐 딴 거 없어요. 수성구 공부 좀 하시고, 아까 시남 뉴타운, 태평로 좀 더 하시면 죽전 내거리, 볼리 내거리, 뭐 신월성, 침산동,
뭐 좀 더 하면 시집까지 그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이 좀 안 좋은 장이 좀 길게 간다고 어느 정도 몇 년은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니까 투자를 100% 안 한다는 말은 못 하거든요. 네, 하겠죠. 그 사이에 지금도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지금 지인분들은 하고 있으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큰 시장은 방향성은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또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아주 자극적인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공포를 더 조장하고 좀 확대 해석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래서 시장을 절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 투자자라면 모든 물건을 발바닥 가격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릎 언저리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느 정도 하락은 뭐 감내하고 그 이후의 상승을 본다면 좀 더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면 또 먹을 것도 그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거꾸로 딱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 보통 산이 깊으니 골도 깊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이거 이제 반대로. 다른 모든 금융자산이 지금 가격이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 굳이 부동산만 따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전에 모든 분들이 뭐 부동산 가격은 10년 주기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가격 하락폭이 가파르고 그 주기가 짧았던 만큼 반등 시기는 또 짧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이 너무 지금 깊고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이 하락의 끝이 부동산 가격이 어찌됐든 영원히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구간대가 왔을 때는 과감히 자기가 한번 포인트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고, 골이 깊었던 만큼 어느 정도의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절반 폭은 반등이 수준이 되면 나올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사야 된다 이렇게 신호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스스로 가셔야죠. 지금부터 공부 좀 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딱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도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서 한 1년이면은 뭐 어지간한 뭐 이런 공부라든지 뭐 지역 분석은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투자할 시기가 아주 좋은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무조건 집을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년, 내후년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 봐가면서 공부를 하셨던 빚을 좀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